이슈를 함께 나누는 방송 반달곰 초대석 시작합니다. 네, 저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ATM으로 전락했다. 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또 본래적 의미의 시민단체와 구분하기 위해 서울시 위탁 업무를 수탁한 단체나 보조금 수령단체라는 표현을 쓰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현재 그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고 이름 붙이면서 마을공동체 또는 주민자치 등 시민참여 사업과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들을 위탁 운영했던 시민단체들은 오세훈 시장이 전임시장 흔적 지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퇴행적인 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반달곰 초대석에서는 지금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자들을 모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 김건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안녕하지는 못합니다, 요즘. 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안녕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앞서 이제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 사업 중에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오늘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기도 하시긴 하셨을 텐데요.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뭔가요? 옛날에는 네네. 도시의 문제를 주로 이제 성장과 발전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요. 네네. 그런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라는 거는 기반 시설과 물리적인 부분에서 주거 환경 문제에 대단히 한정적으로 진행되어지는 거고, 네네. 이것이 오세훈 시장이나 어쨌든 이명박 정부 이후에 추진되어졌던 여러 가지 뉴타운이나 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실은 이제 사업성 자체가 나오지 않고 또 이게 도시가 기반 시설이나 주거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네. 다양한 생활의 문제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다 아울러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포괄하지 못했던 지점들이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이 더 이상 사업성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 이거 외에 필요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뭐 사회 문화적인 문제, 네네. 여기는 뭐 돌봄이라든가 뭐 이런 생활상의 문제도 필요하고요. 또 주민들이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생활형 SOC와 관련된 것들, 네네. 또 상권에, 골목 상권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이제는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게 도시재생이고요. 저희 인수동만 하더라도 주거지가 이제 저층 주거지에다가 네네. 고도지구로 묶여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러니까 70% 이상이 20년 이상 된 주택이기도 하고 동네에 사실은 도서관, 병원, 이런 그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돌봄 관련이 전무한 이런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기존에는 이제 행정과 행정주무부서와 일부 전문가들,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네네. 주로 이제 도시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했다면 이런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도 주무부서, 즉 건축을 넘어서서 연관되어진, 예를 들어서 청소년과가 될 수도 있고 어르신 복지과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부서가 협업하고 또 실제로 이 동네에 사는 건 사람의 문제잖아요.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나아져야지 되니까 이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도 같이 결합이 되어지고 근데 주민들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이런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이제 이런 것들을 참여도 하고 이후에 사업 결과 이후에 이걸 주민들 스스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원 조직인 센터도 필요하고 이런 단위들이 거버넌스라는 방법으로 동네를 실제 변화시키고 그 결과가 살고 있는 주민들, 떠나지 않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동네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저희 사업은 사실은 2023년도에 사업은 끝납니다.
그러나 네네. 주민들은 계속 살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속 잠깐 가능할 수 그런 있게. 얘기는 뒤에 좀 더 해볼게요. 제가 일단은 네. 그 도입부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소개만 좀 부탁을 드렸는데 네네. 어쨌든 요즘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네, 사업지에 대한 설명과 이제 이런 것까지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 전면 철거, 전면 그 건축 방식으로 사실 이제 원주민들이 많이 그 과정에서 떠나기도 했었고. 그렇죠. 실제 네. 입지율이 10% 내외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좀 주목을 했다면 도시재생 사업은 뭐 사실 주거 환경, 물리적인 주거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이 이제 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자라는 게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강북구에도 사실 몇 군데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인수동 지역에 네.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지원하는 인수동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고. 아 근데 이제 예, 인수동 전체는 아닙니다. 예, 저희 예. 사업지가 네네. 인수동이 옛날에 수유 5동과 6동이 그죠. 합해진 예, 예. 지역인데 네. 저희 사업지는 옛날 그 수유 5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신대 사거리부터 네. 화계사 사거리, 가오리 사거리, 그다음에 재활원 사거리, 그다음에 저쪽 서쪽으로는 이제 산 밑에 그 가르멜 수녀원까지 네. 12개 통에 전체 주민 한 16,000명 정도 되는 이런 규모의 그래서 인수동 전체가 아니어서 인수동 어진이 마을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인수동 어진이 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인수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금 내년 그럼 관련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 관련한 뭐 사업과 예산이 지금 대폭 삭감이 이미 예고된 상황이죠. 시의회로 일단 네네. 시에서 넘겼는데 네네. 저희가 구청이랑은 협의해서 한 24억 9천여만 원 정도의 네. 예산을 서울시에 교부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이게 이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고 네, 구청에서 저희 사업이 이제, 서울시 예산이 90%, 자치단체 예산이 10%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미 저희 사업은 한 2년 동안의 계획 수립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가 실제 심의를 해서 확정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네네. 각 연도마다 얼마씩의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건 이미 확정해둔 사업입니다. 이미 예전에 전체 사업을 확정하고 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매년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이걸 이제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한 사업인데 그렇죠. 그들이 승인해준 사업이죠. 예. 근데 지금 갑자기 내년 예산을 깎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네. 저희가 주민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드는데 네. 그럼 이 공간만 만들어지면은 이후에 운영이 안 되니 주민들이 그럼 이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실제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나올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수익이 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 주체도 어쨌든 이게 공동체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따라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예산만 지금 한 4억 9천여만 원. 거의 뭐 이 주민들이 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전액 삭감하겠다. 라는 식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넘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건물을 하나 지어준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냥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필요한 예산들도 필요한데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예산들은 그렇죠. 운영 준비를 위한 예산들 다 삭감이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면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공공시설물이 지어지면 행정이 관리 운영을 했잖아요. 그 비용이 진짜 적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행정의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면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산들을 다른 부분에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처음부터 그렇게 준비되어 왔던 건데 그거를 지금 중간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건물만 지어놓고 주민들이 운영할 능력은 안 키워주고 결국은 이 리스크를 다 행정이 떠안게 되는 아주 이런 멍청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몇 년짜리 사업으로 원래 예정이 돼 있었고 지금 몇 년째 사업을 진행하는 중인가요? 도시재생 사업은 행정이 하는 이 사업은 5년짜리 사업입니다. 5년짜리 사업. 근데 보통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를 하는 과정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걸 실행을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기반 시설을 정비를 하고 뭐 이 주요한 복합 문화 시설에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이것을 그 유지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들이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거고요. 그 계획을 2년 정도 짜고 실제로 좀 실행에 들어가는 게 3년 정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그 사업의 이제 결과물들을 주민들이 받아서 운영하게 되죠. 예를 들면 주민복합문화시설은 구에서 무상상용 승인을 해주고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하고 운영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도 주민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럼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거고 지역에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순환되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저도 사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주민이거든요. 수일동. 그렇군요.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5년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기라 지금 그 뭐 주민복합 이용시설 공사에 들어갔고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제 CRC를 하려고. 근데 지금 뭐 그 관련한 내년 예산도 갑자기 다 배정이 안 됐다 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럼 어진이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럼 올해가 몇 년 차 사업? 올해가 횟수로는 3년 차죠. 3년 차. 물론 이제 그 전에 희망지 사업까지 하면 준비 과정이 희망지 사업하면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납니다만은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실제로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건 2019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3년째인 거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어느 정도 계획 수립이 끝나고 좀 본격적인 실행을 해야 되는 단계인데 아주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산을 제외하고는 지금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본적인 예산이 아니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고 사업 이후를 준비해야 될 예산들 그 다음에 이런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될 예를 들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상권 코디들의 어쨌든 인건비 이 운영비 이런 거를 줄이겠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려면 이제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한 건데 이제 이러한 인건비들이 다 삭감됐다 이제 다른 지역하고 좀 보다 빠르게 저희가 사실은 사업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도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 확정 전에도 부지도 매입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예산은 사실은 발빠르게 확보를 했거든요.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저희가 주민복합문화시설 말고 청소년 청년 공간이라 그래가지고서 2개의 공간을 조성했는데 이 예산이 한 60% 가까이 됩니다. 전체 예산에. 지역에 자산을 남겨야지 자산 거점이 있어야지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관련된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어서 나머지는 사실 다 주민활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게 내년부터 원래 올해부터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이 활동비를 이 예산을 20%를 삭감을 해서 줘서 올해 사실은 이게 진행되지 못했거든요. 아니 뭐 저희도 마을미디어 쪽도 작년 재작년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오프라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위축됐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집행됐어야 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된 상태로 이제 시의회로 예산이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서울시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을 깎은 뭐라고 하던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시의 입장은 뭐냐면 그 주택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그동안의 재생 사업에서 주민들이 참여했던 것들은 현재까지 자기들이 보기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 예산 퍼주기다. 오히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더 많이 가야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주거정비센터로 명칭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지금 센터의 주민활동들을 지원하는 것은 전 용역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용역에서 들어와 있는 저희 센터의 상근자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5.4인입니다. 이거를 최대 3인까지 줄이라고 요구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건축사나 이런 인력으로 대체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정책 자체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물리적인 부분에서 좀
종합적이고 좀 융복합적인 부분으로 가야 된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던 부분들을 다시 과거에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아니 뭐 이 그 선출직의 특성상 예를 들어 뭐 시장이 바뀐다 이러면 뭐 사업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수는 있다라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라던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혀 없었죠. 그런 것들이 없이 네. 그 다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시의 실제로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도대체 당신들이 이렇게 예산을 깎으려는 근거가 뭐냐? 이런 근거를 못 댑니다. 그리고 시장님 방침인 건가요? 그냥? 방침입니다. 위에서 어쨌든 그 지시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본부장이 그렇죠. 기존의 도시재생본부가 균형발전본부로 바뀐 거죠. 네. 본부장 요청사항 해가지고서 A4 용지 하나를 각 부서로 쫙 돌렸습니다. 이건 시장 방침도 아니고 본부장 요청사항이군요. 시장 방침이죠. 그리고 예산 올려도 기조실에서 기조실과 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몇 프로 일괄 삭감. 그래서 거기 맞춰서 예산을 짜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현장에 이런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니까 저는 현장별로 평가해서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거대로 평가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거고 일방적으로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재생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대규모로 바꿀 경우에는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청과 주민이 협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면 도시계획 심의회전 도시재생위원회 가서 그 계획 변경을 승인을 받고 그 행정도 마찬가지. 만약 필요가 있으면 거기를 통해 가지고 예산 변경 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절차적 과정은 하나도 없었죠. 심지어 그런 절차적 과정도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는 예산 삭감 방침만 지금 이제 내려보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대로면 뭐 행정에서 보기에는 사실 뭐 도로를 뚫는다거나 아니면 또 집을 새거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드러나야 이제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사실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변화, 뭐 주민들 역량의 변화 이런 것도 사실 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도 최소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잡고.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5년 사업을 마중물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게 끝이 아닌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5년은 행정의 지원을 통해서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은 공공이 같이 결합을 해서 이런 기본적인 조건을 형성을 하는 거고, 이거에 기반해서 5년 이후에는 주민들이 스스로 그걸 계속 이어가고 여기에 행정과 전문가들이 계속 어쨌든 이게 잘 갈 수 있게끔 지원하고 협업하는 이런 좀 멀리 보는 장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년도 사실 준비 기간으로 설정할 정도로 장기적인 사업으로 본 건데, 지금 이제 3년 만에 뭔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어떤 핑계 이유를 대면서 그 관련한 예산들을 전액 삭감을 하고 예전에 좀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도시계획 관점으로 지금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 좀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쨌든 뭐 예산과 사업을 축소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의 평가를 좀 현장하고 같이 해보고 뭐 미흡한 부분은 채우고 또 잘된 부분은 또 더 좀 독려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들이 문제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좀 간략한 소개하고 지금 이제 예산 편성과 사업 계획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시잖아요. 지금 뭐 이걸 그냥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서 자기들이 만든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행정이 동의해 준 거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겠노라고 했던 건데 중간에 갑자기,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거는 그럼 우린 뭐냐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진행된 거고 예산을 이게 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행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하고 조정하라는 부분은 조정. 그래서 사실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법률에 의해서 됐고 절차 밟았고 행정이 하라는 대로 시켜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꿈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이러면 우리는 뭐냐?
니들 어쨌든 니들이 하라고 하고 말 뭐 이런 거냐. 그러니까. 니들은 정책이지만 우리는 이거는 생활의 문제고 삶의 문제인 거다. 네. 그래서 당장 주민들부터 가만히 있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뭐 열심히 논의하고 또 이걸 또 행정하고 협의나 승인이 없었던 부분도 아닌데 그렇게 세운 계획이 이제 갑자기 예산을 삭감한다고 나오니까 사실 요즘은 또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행정이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관치를 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뭐 주민자치나 지금 상황을 협치가 보면 완전히 관치하겠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일단 주민들부터도 이 상황을 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좀 이 대응들을 또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어떤 대응들을 하셔왔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이런 예산 삭감이 감지된 게 8월경부터 감지가 되어졌고요. 오래됐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시가 예산 편성을 하려면 자치구에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교부해야 될 돈이 얼마야라고 이제 미리 얘기를 하라고 하거든요. 올려 보냈더니 조정안이라는 걸 내려보냈는데 다 깎아가지고 내려보낸 거죠. 그 구청에서는 그냥 예년처럼 계획에 있는 대로 계획대로 올렸는데 갑자기 시에서 이렇게 못 준다. 네. 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도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죠. 왜냐하면 논거를 가지고 이제 근거를 가지고 따지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9월 넘어가면서 10월 가니까 거의 굳어지는 거죠. 상황들이 주민들이 이제 아시게 됐고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주민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보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다른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협의체에게 공동 제안을 요청을 하고 지금 그 서울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가 몇 군데 정도 있나요? 지금 근린재생 지역만 29군데가 29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시가지라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중심시가지나 경제 기반형까지 따지면 한 50여 개 이상 된다고 보면 되고요. 주로 이제 근린 지역이 이 주거지 저층주거지 그렇죠. 저층주거지 중심인데 이게 29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이 조금 이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는 문제 있는 곳을 빼고 24곳의 주민협의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뭐 내부 사정이 있는 데를 제외하고는 전체 지역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9개 자치구에 지금 24개 주민협의체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공동 대응을 위해서 대책위를 꾸렸고 이제 1차적으로 10월 8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주민협의체가 공동대책위가 이제 계속 논의 과정들을 거쳐서 재생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어쨌든 법정 사업이니 확정된 대로 정해진 대로 예산을 집행해라 라는 기자회견을 시청 앞에서 하셨죠. 10월 8일쯤에 법정 사업이니까 계획대로 집행해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다는 그렇게 얘기고요. 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시와 시의회에 전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각 주민협의체들이 자치단체에서도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의 문제이니 자치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구.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도 같이 공동 대응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결국 또 심의하고 하는 거는 의회니까 자치구에는 각 시의원들에게도 상황을 알려서 이게 어쨌든 이 예산이 넘어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쭉 진행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상훈 시의원하고도 간담회하고 오늘은 구청장하고도 간담회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크게 이런 흐름으로 가면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고 또 하나는 각 현장 센터들의 대응이 또 다른 측에서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논의를 해서 이거는 이제 서울시 센터 도시재 현장 지원 센터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한 39개 정도의 센터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에서도 공동 대응을 준비를 해서 주민협의체 중심의 대응이 한 축에 있는 거고 또 요 사업을 지원하는 현장에 지원센터들이 또 한 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제 그래서 어제 저희가 시청 앞에서 한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제 비 오는데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이건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지원센터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 코디네이터를 진짜 헌신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가치를 가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현장 코디네이터들이 노동법상 8시간 노동이지만 사실은 주민들은 주로 밤늦게 모이잖아요. 그쵸. 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네, 네. 골목장 저희 주말에 하잖아요. 주말에도 나오고 이거 수당 없거든요. 헌식적으로 일해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이 돼야 된다는 요구도 하고 이런 기자회견을 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결국 이 문제가 이미 이제 정책과 행정의 문제에서 어떤 측면에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들 뭐 예를 들어 시의원들하고도 뭐 이제 관련된 상임위 의원들하고도 계속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고 문제 제기해줄 것을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어져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민들은 요거를 좀 계획대로 진행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그 의견들을 뭐 서울시부터 해서 뭐 각 자치구 또 시의회 이런 데 전달을 하고 계신 거고 또 한축으로는 이제 현장의 센터들이 특히 센터 같은 경우 인건비를 일방적으로 대폭 삭감하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일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노동권의 문제 그리고 해고의 문제로도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 아닙니다. ATM기가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저희 광역센터라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이건 위탁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 있는 센터장이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을 직접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의 형태로 해서 서울시가 광역센터로 예산을 주고 이 예산이 다시 그 광역센터를 통해서 지급이 되어지는 방식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장에 지금 그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그 코디네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용역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업비 안에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전문 역량을 가진 이런 조직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이 전체가 이 용역사로 가는 거죠. 그럼 용역사에서 이게 근로계약에 따라 가지고서 채용이 되어지고 이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은 이런 센터의 그러니까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용역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현장의 지원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저는 사실은 이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관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오히려 보장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요 서울시의 상황이나 사정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지금 와서는 이제 또 그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지고 용역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는 이제 지원센터 인력을 삭감하려고 좀 시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냉정하게 다 행정이 해야 될 사업들인 거죠 이게. 그런데 행정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준비도 안 돼 있고. 이 인력들을 전부 행정이 채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되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업에 조정도 하고 실행에 대해서 어쨌든 지원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냈던 거였는데 이 구조가 정착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뚝딱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서울시가 그렇게 민간 위탁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다고 하면 이제 다 맡아서 하면 될 텐데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을 직접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뭐 지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받은 게 아니라 해당 사업을 과업을 수행하는 대가로 뭐 영역 비용이든 아니면 수탁 비용이든 받아온 건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특히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5년 장기 계획 그 이상의 장기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단계별로 예산까지 지금 승인이 난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제 예산을 줄인다고 하니까 뭔가 좀 더 당혹스럽고 이제 현장에서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서울시가 5년 후 이제 저희가 그 수일동도 협동조합이나 이제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다고 했는데 이제 이 조직이 사실은 시장하고 경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가져서 여기에 기반해 가지고서
일자리도 포함돼서 사실 일거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가능한 시간대에 적게 일하면서도 어쨌든 자기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참여시키는 부분인데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데 실제로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사업이 실제로 끝나기 한 4년 차나 5년 차 돼야지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당장 자립 구조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재생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도시재생 기업을 어쨌든 이게 준비가 됐는지 보고 이후에 한 3년 정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별도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예산도 지금 전액 삭감을 해버리고. 수일동은 사실 지금 저희 동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늘 아마 부천장님한테 만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게 어떤 건축물의 문제, 물리적인 주거 환경의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의 삶의 문제를 그냥 무조건 시장적인 구조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 관계망과 서로의 욕구와 이런 것들을 충족하면서 그걸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방식으로 좀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마련하는 거고, 사실 그 부분에 그 시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또 5년간의 사업이 지난 후에도 도시재생 기업에는 좀 특별하게 예산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좀 삭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좀 깝깝한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요. 또 사실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어쨌거나 1차적으로는 내년 예산을 두고 좀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많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볼게요. 지금은 어쨌든 거꾸로 가는 이 부분을 바로잡는 것들이 최선의 목표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가 대응하고 센터는 센터대로 대응하고 근데 이거는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도시재생 외에도 지금 주민자치나 마을 공동체 영역이나 협치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여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대우를 가져가더라도 이런 전체 단위와 주민과 저희 센터도 같이 이제 앞으로는 공동 대응 구조가 좀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좀 더 큰 틀에서는 다른 영역들과도 연대해서 그게 지금 또 꾸려져 있죠. 그런 대응. 거기도 지금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에서 같이 공동 대응을 해가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세요.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이 도시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바로잡던가 아니면 내년에 또 바로 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와 지향을 동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정책의 후퇴를 바로잡기 위해서 도시재생도 주민협의체 또 센터와 같이 대응을 하고 또 도시재생 영역뿐만 아니라 지금 마을 공동체든 주민자치든 여러 군데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 영역들을 포괄하는 연대체에서도 또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선출직 시장이 이제 옛날에 왕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어떤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정책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런 정책적인 의지를 바꾸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년 선거에서 이런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장을 뽑자는 활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까지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어쨌든 서로가 조금씩 불효불급한 부분을 빼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이런 어쨌든 역량과 힘을 모아내서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놔야지 선거 이후를 저희가 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산이라는 거는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자치단체에서 이거를 또 보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단기적인 어쨌든 이런 대응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부분까지도 보고서 저희가 대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유행처럼 주민잔치라든지 협치라는 말들이 아주 빈번하게 쓰이고 있고. 근데 사실 협치라는 부분이 어쨌든 민과 관이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관의 힘이 더 셀 수밖에 없고,
칼자루를 쥐고 있잖아요. 돈줄을 그렇죠. 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자립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역량을 이제 얼마나 모아내고 얼마나 이제 크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왔고 이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그래서 뭐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사실 중요한 거는 이런 협치를 정말 민관이 동등하게 할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시점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제 오늘 저희 방송은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고 아니면 앞에 오세훈 시장님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좀 정리하는 마무리 발언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뭐 시장한테 얘기하려면 제가 육두문자가 나올 것 같으니 네네. 방송에서 적합하지 않으니까 네, 앞에서 한 걸로 하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제 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사실은 이 사업 끝나고 나면은 동네 경비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제가 올해 58인데 이 사업이 끝나면 60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네 경비원이라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때 사실은 도시재생 지역은 아파트를 엎어뜨려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 올라가지 않고 넓게 퍼져 있는 아파트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왜 여기는 없지? 그게 단순히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민 활동들에 대해서도 같이 연결시키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테니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어서 그런 거 하고 싶고요. 요즘 하나 꿈이 더 생겼습니다. 제가 죽어서 동네를 떠날 때 상여를 타고 나가고 싶거든요. 이런 문화들이 장례도 지역에서 하는 예전처럼 어쨌든 뭐 가능한 범위에서 이게 다 마을 관리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주민 여러분들 여지까지도 참 힘들고 어렵게 잘 해오셨는데 더 많이 힘을 모으고 이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던 마을을 이뤘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 과정에 저에게 주어진 어쨌든 그 권한과 책임과 역할을 다 하도록 저희 센터 식구들과 함께 노력을 할 거고요. 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노후를 이렇게 보장받는 게 제가 정말 인생을 재미나게 잘 살 수 있는 네, 두 가지 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북 FM도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사실 저희 강북 FM 포함해서 마을 미디어들도 지금 좀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로 연대하자라는 프로젝트로 저희가 이런 관련된 각종 기자회견 등등 할 때 이제 생중계 지원을 나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방송도 뭐 저희가 서울 전체적으로 는 이런 정책적 요구들이 나오지만 또 자치구 단위로 들어가면 이런 현장에 또 생생한 요구들 또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방송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오늘 첫 번째로 김권식 인수동 어진이마을 도시재생 지원센터장님이 나와주셔서 도시재생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나눠봤습니다.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짧게 하나만 더. 아까 주민들이 대응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난주부터 1월 15일까지 이런 그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주민 서명운동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어진이 마을이나 수 일동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강북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도시재생 지역에 사는 분이 아니더라도 강북구 왜냐하면 이거는 다 도시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가족도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힘을 모아야 될 때도 주민들이 이런 주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서명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이 오세훈 시정을 바로잡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서명으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서명을 했고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 방송 올리면서 같이 이 서명 링크도 같이 공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달곰 초대석 두 번째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김권식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